안녕하세요. 온라인 파트너스 장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서 그 장영수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게 제도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한번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가 좀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제도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내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저도 원래 이거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 제안을 해서 감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제 뭐 회사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는 커버 안 하겠습니다. 회사가 아주 사업 성과는 좋은데 이제 이 편취가 일어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를 임명하는 주주총회였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여튼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자 미임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앱을 만들어서 비사이드 코리아라는 회사랑 저희 회사가 동시에 이제 창업이 됐는데요.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내용의 숫자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저런 숫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딴 데서 보실 수 없는 숫자일 텐데 저희가 주주총회 때 33%의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가 본인 지분 19.5 포함해서 23%의 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 정도 차이로 나서 사실은 이제 그 3%룰 적용 없이도 일반 기업 이상을 모두 이기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저희가 저기 보면은 개인 투자자에서 6.9%를 받았는데요. 저기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 중에 26%만, 그러니까 4분의 1만 그 주총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뒤에 여러 가지 허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저는 저 밑에 보면 개인 주주 중에 87%가 온라인에 참석했다고 돼 있잖아요. 되게 높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아마 반대로 보면 사실 13%나 대주주한테 찬성할 이유가 없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인폼드 프락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서면이익장 제도에서는 회사에서 돈을 엄청 써가지고 그 엄청 많은 사람의 숫자를 그 주주들한테 다 사람을 보내요. 사람 보내가지고 잘 모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이거 배당 받으시려면 이거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약간 막 진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받아오는데 그 보면은 저희가 위임장을 저희가 까봤거든요. 그 주총 당일날 보면은 거기는 실명 확인 번호도 없고 서면 신분증 사본도 없는데 회사 거는 회사가 다 인정을 해줘요. 회사가 판단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거는 완벽하게 절차가 안 돼 있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회사에 있는 거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데 저희가 뒤에 받은 것들이 완벽하게 저희는 서류를 갖고 있는데도 회사에서 끝까지 이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게 거의 13% 중에 진짜 한 절반 이상은 사실은 저희 표입니다. 근데 회사가 끝까지 우기면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문제가 있고 그 주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뭐 의견권 같은 이제 소액 주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자 숫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인데 지금 1,400만 명까지 작년 말 기준으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주주들의 참여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S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도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했는데도 주주 중에 26%밖에 행사를 안 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가 있고 이제 아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보시면은 저기 주주들이 제일 많이 행사한 게 국내 연금이지만 나머지 기관 투자자나 외국계 기관 보면은 그것도 거의 절반밖에 행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5%만 가지면은 사실상 과반 가진 거랑 똑같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해보니까 헤지펀드들이나 아니면 개인들도 연말에 10억 그거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CFD라는 걸로 수백억씩 넣어놔요. 그거 다 크레딧 스위스, 뭐 HSBC 이런 명의로 돼 있는데 의견권 행사 안 합니다. 그거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 대주주 그 전체 지분 중에 한 70%, 80% 정도만 의견권 행사할 수 있는 맥시멈. 그 개인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경우에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초에 이제 이거 절차를 하면서 제일 너무 충격받았던 게 이거예요. 그 처음에 주주 제안을 하려면은 소유자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주주인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나라 전자사회에 내가 주주인 거를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회사에다가. 근데 그게 절차가 되게 안 좋게 돼 있으니까 증권사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잔고증명서 뽑아가지고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가서
거의 방문을 해서 소유자 증명서 신청하면 그것도 예탁원에 가서 예탁원이 증권사에 보내줘서 그걸 받아서 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야 되고 우편으로 보내줘. 예탁원에서 내가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회사에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소유자 증명서 발급받으니까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뭐 하시려고 하냐고. 주주 제한이라고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회사는 그때부터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전략이 다 노출되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유자 증명서는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일부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식 담보, 내가 주식 소유자잖아요. 근데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소유자 증명서 발급을 안 해줘요. 황당하죠. 내가 주주인데 왜 이렇게까지 행사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소유자 증명서 유효 기간 동안에는 매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소유자 증명서 발급받아서 주려고 해도 일단 질권 설정된 이상 되게 많고 매도를 못하니까 이게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왔다 갔다 너무 번거롭고 심지어는 이걸 다 모아가지고 회사에 주면 회사가 어쨌든 주주 제한을 상장할지 말지도 회사가 결정하고 물론 이제 합법적이면 다 하게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캠페인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소액주주 1,000명한테 모았는데 발행회사에서 상장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의결권 위임 절차도 굉장히 정말 너무나 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일단 주주 명부를 요청을 하면 저희도 최근에도 주주 명부 요청하면 주주 명부를 일단은 안 줍니다. 이제 SM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개적으로 주주 명부 요청했다고 하고 그들도 이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론을 신경 써서 바로 줬지만 그 공개 캠페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주 명부를 잘 안 주고 가처분 신청을 꼭 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을. 근데 이제 저기 시간이 짧거든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주 명부 받는 것도 일단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임장 이제 그 심사하고 표결할 때 이때도 회사의 권한이 되게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억울한 경우를 당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워낙 표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겼지만 아마 되게 억울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는 이제 처음에 작년에 이거 회사 만들 때부터 이게 행동주의를 하려고 해서 만든 거여가지고 저희 이제 지금 그 임성철 대표님 저 뒤에 와 계실 때 같이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비사이드라는 거를. 왜냐면은 서면이 입장 이것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없다. 왜냐면 이거를 누가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내 신분증까지 집에 복사기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신분증 복사해서 첨부해서 우체국 가서 나한테 보내줄 사람이 정말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냐. 한 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니까 근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게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법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 법률 검토 2번 받아서 만들었고 실제로 지금 네 군데에서 한 번도 주총에서 이게 효력이 부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만큼 사례가 쌓였기 때문에 그 내년도 주총은 이제 이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이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왜 이거 그러면은 그 전자투표가 만약에 의무가 도입이 되면은 이게 필요가 없냐? 그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자투표가 도입이 된들 이제 전자투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캠페인을 러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지지하는 표가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나한테 투표하는 나를 지지하는 주주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자투표를 하세요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 사람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의 이제 위임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됐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행동주의를 하려면은 그 온라인 홈페이지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주주 명부가 지금 뒤에 나오면 정보가 되게 부족해요. 그 주소까지밖에 안 나오고 주소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앱을 통해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페인 포인트가 있었냐? 이제 여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SM 때 저희가 한 5% 그 가격 기준으로 한 1,100억 정도의 주식을 위임을 받았거든요. 비사이드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보면은 본인 인증, 그러니까 주주 명부랑 제가 매칭을 시키는데 본인 인증을 한 사람이 중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85%밖에 안 돼요. 이게 되게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5%한테 이게 왜 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 신분증을 찍어가지고 준다는 게 주민번호를 준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고 이제 아마 예탁원이나 이런 데랑 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비사이드라는 앱은 뭐 특별한 엄청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하는 방식은 회사에서 주주 명부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업로드를 그 서버에 해놓고 이제 이 사람이 주주가 이제 내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주주 명부를 매칭을 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핸드폰 문자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이 되면 그 정보를 남겨놓고 본인 손가락으로 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일괄 출력해서 가도록 돼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분 자기가 자료 다 보고 직접 다 찬성 반대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게 뭔가 약간 사기성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대행 업체가 찾아가서 막 이상하게 설명해서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클린한 이제 좀 프록시인 것 같고,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국내 핸드폰 번호가 없으면은 그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는.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씁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하여튼 그 제도에 저희가 페인 포인트라고 느꼈던 거는 첫 번째는 주주 명부입니다. 주주 명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주주 명부를 엑셀로 딱 주면은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엑셀로 안 주고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뽑아주거나 뭐 PDF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주 명부에 있는 정보가 이름, 실명, 번호, 주소, 주식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 주소가 틀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진짜 접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비사이드 통해서 했던 거는 일단 저희가 언론이나 뭐 SNS 마케팅 같은 거 통해서 들어오면 회원 가입할 때 이메일, 전화번호, 그다음에 실제 주소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실시간으로 이분들하고 연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투표제 아쉬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자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시 정도 정보만 제공하고 이제 뭔가 좀 상세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주들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이 사람들한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게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연결을 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거 지금 현재 원래 하던 거는 홍삼 싸들고 가거나 수박 싸들고 가서 그 문 열고 이제 하는 그건데요. 그게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또 되게 놀라실 거예요. 30만 원 뭐 이렇게 인당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캠페인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문제가 있는데 특히 코로나 때 이게 되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SM 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찾아오는데 그 되게 그 보통 부부가 있으면은 그 남편이 그 부인한테 주식 투자를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많았어요. 내가 주식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식 갖고 있어서 들통나서 뭐 항의 전화 오고 이런 경우도 많고 보시면 진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코로나 시절에는 이게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자꾸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질을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경찰을 부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게 되게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편을까지 제출하는 사람은 진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뭐 만약에 개선할 수 있다고 어떻게 개선할 것 같냐? 결국에는 이제 주주 명부가 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타원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오픈 API 방식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이제 그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한다든지 암호한다든지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더 높이면서도 실시간 액세스가 더 가능해지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회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왜냐면 회사를 통해서 받으면 회사가 이거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방어를 하는 게 생기는데 이제 저기 에타곤을 통해서 하면 그런 시비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좀 정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소가 틀린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정도의 연락처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캠페인 하는 사람 연락을 할 때 예를 들면 이게 뭐 익명 번호로 처리된다든가 이게 우리가 왜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끔 변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근데 연락이 안 되면 사실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서면임 할 때 이게 하여튼
그 위임장 그 회사에서 뭐 까보면 진짜 뭐 정말로 이게 내가 가라로 쓴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조는 위임장을 표현으로 받아서 본인 정보를 쓴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절차인데 이거를 비대면 본인 확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 확인의 정확도도 높이면서 사람들도 마음이 편해질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서면 위임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신분 조사본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투표제가 지금 사실상 이제 예타원의 어쨌든 약간 독점 서비스잖아요. 그 현재는 전자투표라는 게 예타원 아닌가요? 네. 다른 게 있나요? 네. 하여튼 이거를 좀 적극 회사 쪽에서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건데 이 뭔가 사람들이 전자투표제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홍보하면서 마케팅하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온라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고객을 막 모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전자투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고객만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전자투표제 안에서도 그냥 단순히 투표하 공시 정보 플러스 이제 투표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 여기를 이제 예를 들면 뭔가 캠페인이 있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좀 위임을 하거나 소통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좀 그리고 좀 서비스 자체가 좀 고객들이 사용하기 좀 편하고 매력적이게 사용하고 싶게끔 열심히 마케팅도 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좀 발전이 돼야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그 전자투표 그 서비스와 이제 저희 뭐 예를 들면 비사이드 같은 데서 하는 혹은 다른 자산운용사가 캠페인을 할 때 그런 플랫폼들과도 서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